어둠이 내린 침실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남편이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습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이 여인은 혼자 깨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밤이 길어진 것이. 불을 끄고 나란히 누운 건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베개를 한번 고쳐대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만 봐도 여인은 그가 곧 잠들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니 잠들기 전에 버릇까지도 서로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남편의 숨소리는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코를 고는 것도 아닌데 그 규칙적인 호흡이 여인에게는 하나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지만 그 마음까지는 닿지 않는 그런 벽 말입니다. 여인은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낮 동안 별일은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집을 정리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시간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이 따뜻한데도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추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 다르게 흘렀습니다. 불을 끄고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오늘 버스에서 옆자리 아저씨가 나한테 길 물어보는데 내가 그 동네 토박이인 줄 알더라고.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1시간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이야기, 처음 이사 왔을 때 이야기, 이웃집 소식까지. 그때는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끊기지 않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오늘 많이 피곤해? 언제부터인가 여인이 물으면 괜찮아.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날 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린 채 금세 잠들고 여인은 혼자 천장을 바라봅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괜히 의미를 붙이면 마음만 복잡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등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다가 다시 바로 누웠습니다. 이불이 살짝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깰까봐 숨을 고르며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조심스럽지? 같은 침대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도 마치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남편 옆에서조차 혼자라고 느끼게 된 것이. 그 시작점을 찾으려 했지만 명확한 순간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만큼 천천히 변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여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려 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여보, 하고 말끝을 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까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응? 이라는 목소리가 돌아오면 자신이 왜 이러는지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외롭다고 말할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할까요?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 그 변화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 그 이상을 말로 옮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결국 남편의 숨소리만 들으며 밤을 넘겼습니다. 같은 이불 아래 있었지만 잠든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을 씹으며 말입니다. 남편이 잠든 뒤에야 집안의 소리가 하나씩 귀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의 초침 소리,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던 소리들이 그날따라 또렷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더 조용해진 것처럼, 아니면 자신의 귀가 더 예민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웅크렸습니다. 괜히 더 작아지고 싶었습니다. 혼자 깨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밤은 생각을 키웁니다. 낮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밤에는 크게 보입니다. 작은 서운함이 큰 상처처럼 느껴지고 사소한 변화가 큰 문제처럼 다가옵니다. 여인은 남편의 말과 행동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특별히 차갑게 군 적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면 괜히 싸움이 될 것 같았고,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피곤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참고 넘어간 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밤들이 지나갔고, 그 밤마다 여인은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소리와 어깨의 움직임만 느껴졌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숨소리였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잠든 사람의 숨소리 말입니다. 저 사람은 편안할까? 그 생각이 들자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편안하다는 게 부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다른 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게 슬펐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요즘 집이 좀 많이 조용하지? 그 말에 여인은 별것 아니라는 듯 웃어 넘겼습니다. 그때는 그 질문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습니다. 조용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인은 그날 밤에서야 그 사실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한숨이 나올 것 같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나서 남편이 깰까 봐서였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잠든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서글퍼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조심할까? 그 질문은 곧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남편도 어떤 밤에는 깨어 있었을까요? 여인처럼 잠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밤을 새웠을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으면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그게 당연하지 않기에 더 아픕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아직 한참이나 남았습니다. 여인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은 그저 검은 면으로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지금 자신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는 여전히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평온한 숨소리였습니다. 여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아무 걱정이 없는 걸까? 아니면 걱정이 있어도
잠들 수 있는 사람인 걸까? 오래 함께 산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버릇은 알아도 깊은 마음속까지는 모릅니다. 여인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것 뿐일까? 새벽 3시가 지났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겨울밤은 길고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는 더 길게 느껴집니다. 여인은 이불을 다시 고쳐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각을 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시키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더 지났을까요? 여인은 포기하고 눈을 떴습니다. 잠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차라리 깨어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무리하게 잠들려 하면 오히려 더 잠이 달아나는 법이니까요. 여인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불 켜? 남편이 잠결에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여인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혼자 서 있으니 집이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좁다고 생각했던 집이 밤에 혼자 있으니 쓸쓸할 만큼 넓었습니다. 여인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또렷했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건너편에도 불이 켜진 집이 몇 군데 보였습니다. 저 집에도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처럼 혼자 깨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은 저절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말이 줄어든 건 언제부터였을까?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서히 변해왔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면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전부터였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집중하느라 서로를 보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곧 동이 트겠습니다. 밤을 새운 사람만이 아는 그 시간. 가장 어둡지만 곧 밝아질 것을 아는 그 시간입니다. 여인은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보다 그저 편하게 눕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차피 잠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아침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실에 나갔다 온 후로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거리감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은 평소처럼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렸고 컵을 내려놓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여인은 잠든 척을 하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생각들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굳이 꺼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말로 꺼내기에는 아직 자신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남편은 왜?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당신이 너무 빨리 잠들어서요. 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남편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잠시 후 남편이 침실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잘 잤어. 여인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길게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남편의 방식이라는 걸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깊게 파고들지 않고 상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 때로는 그게 배려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무관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알아채더라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도 우리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날씨 얘기, 오늘 할 일. 짧은 문장들이 오갔습니다. 오늘 날씨 춥다고 하네. 그래, 옷 따뜻하게 입어야겠네. 점심은 뭐 먹을까? 냉장고에 있는 거 하면 되지. 이런 대화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수십 년간 반복해온 아침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전날 밤과 다른 점을 하나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있다는 것.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시선이 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남편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점심 먹을까?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아무데나. 당신이 편한 대로. 그 말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여지가 마음에 닿았습니다. 가치라는 말은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가치를 전제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연함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번에 갔던 설렁탕집 어때요? 좋지. 거기 국물 진하고 맛있었잖아.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함께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번에 갔던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함께 먹었던 음식, 함께 나눴던 대화, 그 모든 것들이 한 문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느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점심 약속을 제안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에게는 그 작은 제안이 오늘만큼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멀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 줄어든 자리에서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함께 누워 있었지만 다른 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밤이 되면 남편은 먼저 잠들 것이고 어떤 날은 여인이 혼자 깨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느끼는 이 외로움이 이유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여인을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 마음속으로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산 부부는 때로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여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어둠 속에 있다가 맞는 햇살은 더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은 그 당연함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여인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점심을 함께 먹으러 가면 무슨 얘기를 나눌까? 평소처럼 짧은 대화만 오갈까? 아니면 조금 더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보다는 궁금증에 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가까이 대고 보는 모습이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신문을 보게 되었을까?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약해진 것도 서서히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우리의 변화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멀어진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변해왔던 것.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 것.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이불을 덮고 잠들 것입니다. 어떤 날은 또 여인이 먼저 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밤들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까지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함께 산다는 것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는 작은 변화들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거리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이해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알아차리려는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누군가는 편안하게 잠들고 누군가는 조용히 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의 한 조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